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어. 다들 알고 있지? 한반도의 분단이 아주 먼 옛날 얘기 같겠지만 그 아픔은 오늘날까지도 곳곳에 남아있어. 잠깐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더 나눠보자.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는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공산주의 체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어. 하나의 영토에 서로 다른 모습을 한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남한을 기습적으로 침략하며 비극적인 6.25 전쟁이 시작되었지. 이 전쟁은 3년간 계속됐는데 북한군은 전쟁 기간 내내 많은 사람을 북한으로 끌고 갔어. 왜냐고? 당시 북한에는 나라를 운영하고 관리할 사람들이 부족했거든. 그래서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 지식인들부터 농부, 학생까지 수많은 사람이 북한으로 납치되었어. 이렇게 6.25 전쟁 중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으로 끌려간 대한민국 사람들을 끌려갈 납, 북녘 북자를 써서 6.25 전쟁 납북자라고 말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 안타깝게도 납북자들은 아직도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지. 그런데 정말 지금 당장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채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봐. 그 슬픔과 그리움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납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비극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로 행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볼까 해. 우리는 오늘 이 카드를 이용해서 납북을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우선 납북자 스토리텔링 카드 세트와 활동지, 필기구를 챙기면 준비는 끝! 이 카드는 뭐냐면 이렇게 열어보면 상자 안에는 설명서와 함께 총 3종류의 카드가 있어. 첫 번째는 시작 카드야. 시작 카드는 총 10장이 들어있고 납북자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는 이야기 카드. 이 카드는 20장이고 시작 카드에서 고른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풀어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지. 마지막은 결말 카드인데 시작 카드와 같이 총 10장이야. 우리가 만든 이야기 속 주인공이 결국 어떤 결말을 가지게 될지 적혀 있어. 이걸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 거냐면, 자, 먼저 이렇게 뒤집혀 있는 시작 카드에서 아무거나 한 장을 뽑아. 그리고 이 카드에 그려진 주인공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거야. 주인공의 나이, 직업, 성별, 그리고 가족은 몇 명일지 상상해 볼까? 주인공이나 가족이 납북되었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 이야기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다음엔 결말 카드를 뽑을 차례야. 여기 적힌 문장이 우리가 만들 이야기의 끝이 되는 거야.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카드를 뽑아보자. 5장을 뽑을 거야. 시작 카드 속의 주인공 또는 주인공의 가족이 어떻게 납북이 되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마음껏 상상해 만들어보면 돼.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앞에서 뽑은 결말 카드의 문장으로 끝나야 하니까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야기 카드의 순서를 신경 쓰는 센스 잊지 말고.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 내가 뽑은 카드는 이렇게 5장이야. 우선 시작과 결말을 각각 양쪽에 둔 다음 이 사이에서 이야기 카드를 조합해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거지. 그럼 내가 만든 이야기를 들어볼래? 저희 아빠는 가족과 나라를 무척 사랑하는 국회의원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만날 수 없는 아빠를 그리워하며 오늘도 사진 속 아빠에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가족이 헤어지게 된 건 6.25 전쟁이 일어났던 여름 북한군이 아빠를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 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납북된 아빠는 여름이 지나 여러 번 계절이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끌려가시던 날 우리 가족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집은 난장판이 되었고 끌려간 아빠는 그 후로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아빠의 소식을 알고 싶어 오랜 시간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드디어 아빠의 소식을 들었는데 다행히도 아빠는 무사히 북한에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리운 아빠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죠. 아빠와 주고받은 편지는 제 보물 1호예요. 그 이후 아빠와 저의 편지를 책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빠의 납북 이야기가 담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때? 납북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딸의 이야기였어. 이야기를 만들 때 기억해야 할 건 딱 2가지야. 첫 번째, 헤어진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어떤 슬픔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을지 공감해보는 거야. 그리고 2번째는 납북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거야. 자, 준비됐어? 그럼 이제 다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